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경우 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단독과 속보 경쟁에 휩쓸려 무조건적으로 이른바 받아쓰기를 했던 언론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입법 절차가 필요 없이 훈령인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짜뉴스와 오보 생산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자체를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오보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새 훈령이 만들어지는데 언론이 일정 부분 빌미를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짜뉴스로 상처받은 피해자도 발생했고 오보 때문에 실망한 국민도 많습니다. 세계 주요 38개국에서 진행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론을 워치독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는 언론 본연의 책무이기도 하죠. 반면에 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호도하는 랩독도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이 랩독뿐만 아니라 워치독에게도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네,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 소환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등에 대해 언론의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훈령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께서 이 훈령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말 그대로 형사 사건을 공개할 때 예.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지에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예.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뭐 포토라인을 없애고 언론 관련된 브리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구두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이 백브리핑도 없애고 그리고 뭐 사건 관련해서 검사의 접촉을 막겠다. 예. 이게 원칙으로 삼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오보가 실제로 존재를 하거나 굉장히 중대한 것이 명백할 때 예. 그때 예외적으로 그리고 중요 사건으로 언론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예. 의결을 거쳐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예.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일부 소소한 문제가 있으나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33조에 오보를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을 제한시키겠다. 예. 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뭐 법무부가 오늘 재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지만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고요. 예. 네. 이제 내용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식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리나 의무, 예. 제한을 했을 때는 법률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예. 언론기관의 자유라든가 예. 취재 자유, 표현의 자유 이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훈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법무부가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짚어주신 그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거, 이 부분이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기관이라는 것은 감시의 대상인데 이 언론이 단순히 오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내용이 검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은 비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든가 아니면 포토라인에 세워서 범죄자로 마치 낙인 찍힌다든가 그리고 여론을 통한 재판에서의 공소 사실을 유리하게 만든다든가 네. 이런 것이 상당히 검찰의 아주 그릇된 관행이었고 그리고 이제 누차 지적됐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고치겠다라는 건데 예, 예. 그런데 이제 타겟이 그런 피의자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서 인권에 침해되는 것이 무엇이었고 여태까지 검찰이 어떤 관행이었는지 이것을 제어하는 스타일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재갈을 언론에 물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치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언론이 오보를 내면은 이제는 검찰 출입도 못한다. 예. 검찰 취재도 못한다. 이것은 사실상 위헌적 요소가 강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뭔가 앞뒤가 바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결과적인 논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취지였는데 결국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좀 감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이 규정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이제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정윤회 씨를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들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은 안 됐지만 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던가 세무조사라던가 이런 전박 규정 압박이 있었는데 예. 그 결과 어땠습니까? 2년 동안 이 기자들은 아무런 기사를 못 썼고요. 네. 2016년 하반기에 가서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 이 2년 동안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못하게끔 압박을 가한 겁니다. 네. 이 조항 자체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권력인데 그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언론을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이 규정 자체가 예. 사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반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그 연속적인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지금 당장 법무부가 규정해서 이것은 오보다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한 1년 있다가 이게 오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러면 그 보도를 잘못했다라고 규정한 법무부의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연 처벌을 안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피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굳이 나쁜 쪽을 따진다 하면 주는 쪽이 나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검찰이 활용해 왔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잘 활용해 왔어요. 그러다 이제 검찰이 문제가 있다. 이 기득권이고 이 검찰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런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이라든가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어떻게 조정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생적 관계가 있었죠, 언론하고. 그 언론에게 그것을 재갈을 물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예. 책임을 지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언론이라는 것은 뭐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뭐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취재하고 그걸 보도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은 1991년대 헌재에서 이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라고 이미 판결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문제를 이 언론 시민단체에서 걸면은 아마 위헌적 요소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네. 어떤 근거로 오보를 할 것이냐. 예. 언론 중재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보가 있으면 언론 중재위 회부해서 거기서 오보다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을 낸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사실상 언론 오보가 되니까 검찰 출입 못하겠다. 이것은 사실 언론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검사에 대한 그 취재도 허용하지 않는다. 뭐 예. 압수수색, 촬영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아니 기자가 예를 들면 정보를 얻어서 예. 누가
어디가 압수수색되는데 가서 촬영하겠다.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은 예, 예. 예를 들면 그럼 취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구속되는 장면이라든가 뭐 기소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자가 언론인이 예를 들면 정보를 받아서 가서 예. 취재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예. 그것도 제한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네. 무슨 국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은 뭐 미국 같은 언론의 자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됐던 사례들이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1년대 헌법적인 이런 국민적 기본권, 자유권적 요소로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의 권리다. 이렇게 우리가 헌재에서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오보에 대한 그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정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만약에 이 오보 여부를 가리는 게 이제 어떤 외부 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나 이제 법무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냥 오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오보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오보가 뭐냐, 예.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오보 판단을 지금 검찰청의 장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봅시다. 김학의 차관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법무부가 나서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네.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예.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들이 오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네.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 국민들이 믿을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오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악의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날조했을 경우에야 이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하지 못했거나 잠깐 실수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취재원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검찰이 어떻게 오보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도 잘 모르는 오보의 기준을 검찰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오보니까 내일부터 출입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대한변협 대변인을 이제 변호사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변협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왜냐면 저희 공식 입장은 제가 아니라 이제 협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예.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공보 준칙의 초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왔습니다. 예. 하지만 명백한 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예.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없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협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협의라는 거는 예.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도출해 나가는 거지. 예. 뭐 저희가 그냥 그걸 받았다고 해서 이게 협의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변협과 대검찰청이 포토라인 관련돼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토론을 합니다. 대검, 변협, 그리고 기자협회 예. 이 관련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의견 개진을 하거든요. 교환을 네. 하기 때문에 이게 협의이지 저희하고 한 건 협의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 오보 관련된 독소조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예. 저희는 분명히 의견 개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던가 표현의 자유라던가 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받은 초안에는 이 독소 조항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변호사께서는 이제 협의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논란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종전 훈령에도 언론사가 오보를 낸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이제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냐? 뭐 이런 의견을 이제 해명을 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아, 있긴 있습니까? 예, 기존 공보준칙의 27조 2항을 보면 예. 언론기관이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했을 경우에 브리핑 참석을 제한하거나 예. 아니면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법무부는 이 규정을 가지고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있는 건 당연하다. 혹은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거는 2010년에 이 규정이 정해졌을 때 이미 예.
언론사들이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기자들이 반발을 했고요. 언론사들이 이 관련된 규정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내용을 법무부라던가 검찰이라던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기관, 뭐 언론사나 기자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기습적으로 끼워 넣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논란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형사 사건을 자꾸 공개하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 피의자의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받았던 요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이 그걸 사실상 상당히 관례화 시켰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공보관제를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공보관제를 그냥 검찰이 발표하고 싶은 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왜냐면 기자들이 확인할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특히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가, 뭐 대형 사건이라든가, 공공성에 관련된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개인의 사건까지 기자들이 뭐 그 확인하겠습니까? 이런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검사들에게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럼 검사하고 기자하고의 관계를 차단한다 그러면은 공보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전문적인 공보관이 자기가 그 담당 검사한테 물어봐서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그에서 전문성의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보관이 그 담당 검사가 나와서 예를 들면 브리핑을 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국민적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전문 공보관이 전문성을 가지면서 유연하게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국가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을 잘못 착각해서 검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비대해지고 좀 과도해져서 그렇지 국민 중에 이제 뭐 피의자가 있잖아요. 범죄 저지른 사람을 국가기구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요구하는 집단이란 말이죠. 예. 검찰이 범죄를 낙인 찍는 집단도 아니고 예. 자신들이 범죄를 재단하는 집단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걸 해서 지금 수사권까지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네.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국가기구 하듯이 그러나 형사사건은 공개하지만 안 된다. 공개하면 피해가 많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언론과 관계를 설정하면 될 텐데 안 돼. 딱 그리고 오버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별로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최근 네. 이제 뭐 사태와 더불어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법무부가 이제 이런 어떤 훈령을 발표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다시금 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일각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맞물려서 나온 이 훈령이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 이미 사퇴했고요. 본인은 예. 구속됐는데 예. 이 문제와 관련된 것 같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그때 한번 차관을 청와대를 불러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주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좀 규제적 아니면 통제적 성격으로 자꾸만 언론을 보면 그런 예. 과거 검찰의 권위주의적 편향성이 개입되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형태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국가기구로서의 그 유연성과 어떤 그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네. 대언론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허 변호사께서는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비판만 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뭐 옹호는 아니고요. 예. 뭐 이 그 규정의 취지 같은 거를 좀 살펴보면 예. 일단 우리가 수사 절차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무죄 추정 원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 이 사람의 혐의가 외부에 공개가 되면 예. 그 순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요. 네.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명예를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주변 예. 사람들은 다 범죄자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피의사실 유포, 공표를 막기 위해서 이게 조항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제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끔 고쳐밀지 말아라. 예. 명확하게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예.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예. 아니면 좀 시기를 늦춘다거나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로 적용되는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다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의심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좀 6개월이나 1년 뒤로 미루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고 좋은 조항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훌륭한 이런 규정이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법무부가 다른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줄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또 훈령이 오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유용화 평론가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언론 탓이다. 예. 저는 그렇게 네. 했는데요. 네. 제가 쭉 이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론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치밀하고 그리고 그 국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개정시켜 나가야지. 그것을 예. 언론이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검찰 개혁에 제대로 방향을 못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이것이 결국은 검찰은 이제 공소를 유지하고 기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인데 이 직접 수사권이 과대하게 있어서 그래요. 네. 이거 검경 수사권 정도 같은 맥락인데 검찰이 수사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수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의 과대성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사실이 뭐 흘려나가고도 언론에서도 그냥 예를 들면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취재하려고 그러고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예. 그래서 이참에 검찰이 갖고 있는 과대한 수사권은 좀 제한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준비 기간이 또 있으니까요. 어떻게 또 수정이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훈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허윤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